내가 처음에 아이들을 이렇게 컨트롤을 못하니까 아이들이 날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있었던 일기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 바로 이게 선생님이 울잖아로 했어요. 선생님을 계속 안 하면 집에 가서 살림하다가 시집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울고. 내가 처음에 아이들을 이렇게 컨트롤을 못하니까 아이들이 날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있었던 일기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 바로 이게 아무도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개정판 내면서 선생님이 울잖아로 했어요. 제가 계속 이제 얘기하며 일기 써놓으시면 굉장히 좋다고 그랬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동화를 쓴다는 거는 꽃밭에 들어앉은 거하고 똑같았잖아. 벌 갔다 오잖아요. 그 일기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글감이 될 거예요. 특수반 아이들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갑자기 하나가 소리를 지르면 한 5명이었었는데 하나가 소리 지르면 5명이 나머지 4명이 다 같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네들 달래고 막 먹을 것도 주고 그러는데 그거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냥 소리를 질러요. 근데 이 토끼를 5명밖에 안 되니까 교실에서 길렀어요. 이 토끼가 마치 강아지처럼 저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속상해가지고 왜 토끼가 선생님만 따라다니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소리를 안 지르자니 너희들은 소리 지르니까 무서워서 그래. 그 바람에 특수반 아이들이 소리를 안 지르게 됐어요. 제가 못 가리키는 거를 토끼가 가리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급식으로 뭐 상추 같은 거 이렇게 나오면 그걸 갖다 줬는데 옆에 유치원반이 있었거든요. 유치원 애들이 그 토끼한테 먹이를 갖다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특수반 애들이 걔네들 줄을 세워요. 그리고 차례대로 들어와서 그 먹이를 주도록 하고. 그래서 그 토끼 때문에 아이들이 좋은 경험을 하였고, 저도 즐겁게 특수반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저는 별로 쓴 것이 없이 일기장만 가지고도 글을 계속해서 썼는데, 지금도 이렇게 계속 메모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제가 작업실이 따로 있거든요. 그 작업실에 안 있고 여기 아파트에 있는 것만 이렇게 찍었는데, 메모한 거, 이 일기장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소재를 이런 데서 구하고 있죠. 정말 일기를 쓰고 메모를 하시라고요. 생각이라는 게 금방금방 사라지죠. 그 일기를 쓰는데 그냥 계속 이렇게 글로만 쓰면 사람이 지루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끄적끄적 그림을 그려가며 일기를 이렇게 생각난 거 쓰고 그랬어요.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애들한테 뭐 설명할 때 지금은 시청각 그 교재가 많은데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칠판에다가 내가 직접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안목도 있고 잘 그리실 수가 있어요. 평소에 했던 게. 그래가지고 이것도 일기장에다 그냥 끄적거리던 거를 바로 이렇게 해서 새우젓 같은 여자라는, 이거는 어린이 상대로 제보한 것이 아니라 제가 최초로 그림 그리고 책을 낸 수상집이에요. 이 새우젓 같은 여자가 뭐냐면, 이 요새 가을철에 새우젓들 많이 사잖아요. 그 새우젓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오젓이에요. 5월 달에 잡아서 젓갈을 담궈 놓은 것이 오젓이고, 그거보다 약간 떨어지는 게 육젓이에요. 육젓은 6월 달에 제보한 거고, 그리고 나서 가을에 나오는 추젓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예쁜 게 뭐냐면 추젓이에요. 추젓은 몸도 뽀얗고 이렇게 분홍빛으로 아주 예뻐요. 그런데 맛은 어느 것이 가장 좋으냐? 오젓. 그 다음에 오젓은 거의 구경도 못해요. 비싸서. 다음에 육젓이에요. 5월달, 6월달에 담근 이 새우젓은 자기 몸 형태가 없어요. 거의 뭐 이렇게 잘라지고 막 그러면서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양념이 돼서 다른 음식을 맛있게 한다는 생정신에 대해서 공부한 거죠. 일기가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어요. 자, 이 그림책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있었어요. 많았어요. 왜냐면 글을 쓰는데 하나애가 팔짝팔짝 뛰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은 그걸 내가 글로 쓰고 또 그림이 옆에서 팔짝팔짝 뛰는 그림이 있어요. 그럼 언어의 낭비죠. 그런데 내가 직접 그림을 그리면 여기서 아이가 팔짝팔짝 뛰었습니다는 생략해도 되죠. 이 그림으로 나가니까. 그래서 언어의 낭비를 막고 싶고 줄이고 싶고 막 그랬어요. 아까 선생님들께 말씀드렸지만 그림을 가지고 애들 설명도 많이 하시고 직접 그리기도 하니까 교사로서의 아주 크나큰 장점이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또 나는 글을 쓰고 이 그림을 화가가 그리는데 저랑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머리가 짧은 머리였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애가 긴 머리를 하고 있다던가
그래서 담을 넘는 아이라는 장편 동화가 있는데, 이제 제가 어느 학교를 갔어요. 강의하러 갔는데 점심시간 종이 울리니까 아이들이 막 운동장을 한 100여 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막 뛰어가요. 근데 그쪽에 교문이 새 창살로 된 교문이 잠겨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잠겨 있어서 저도 삥 돌아서 다른 문으로 뒷문으로 들어왔는데 애들이 잠긴 그 교문을 향해서 뛰어가는 거예요. 그 교문 너머에는 시장이 있었어요. 조그만 시장.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도 그걸 잠궈놓은가 봐요. 근데 100여 명 가까운 아이들이 거기로 뛰어가더니 그 새 창살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 위험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무슨 탈출 영화 같아요. 마치 핍박받는 이 민족들이 다른 나라로 자유를 향해서 탈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서 그걸 썼는데 그림을 저렇게 브로크 시멘트 벽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여기 문장에 새 창살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교정 볼 때 출판사한테 얘기했더니 근데 화가가 약간 연세가 드셨다는데 죽어도 못 고친다고 그래요. 그랬다고 또 출판사가 저한테 막 사정을 해요. 선생님이 좀 문장도 고쳐달라고. 얼마나 화가 나요. 이때 더욱더 내가 그림을 그려야지 이거 안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어린이들이 기본적으로 그림 동화책을 굉장히 좋아해요. 글 읽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그림책을 이렇게 보면은 만져보고 그림도 이렇게 보고 색깔도 또 알록달록하고 이쁘잖아요. 아름다운 그림이 있고 단순한 구성과 등장인물을 최소화해가면서 하는데 너무 구성이 복잡하면 아이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등장인물을 될 수 있으면 적게 최소화해서 하는 것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그림 동화책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림 동화책을 그리고 쓸 때는 바로 이런 거에 적합하게 써야 되는데 그 이유는 그림 동화책의 매력은 읽는 연령이 0살부터 100세 이상이에요. 요새는 그거보다 더 되겠죠. 저는 그림책을 제가 그린 것이 아니고 그림은 다른 분이 하는데 책 좀 쓰고 갈래요. 그래서 몇 세용이에요? 그랬어요. 0세용이에요. 그래서 0세가 어떻게 책을 읽어요? 그랬더니 옛날에 엄마들은 뱃속에 아기가 있을 때 아기한테 막 얘기하잖아요. 젊은 엄마들은 책을 사서 책을 뱃속에 있는 아이들한테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0세부터 읽을 수 있는 책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